명절 때 올라간 콜레스테롤을 낮춰드릴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LDL을 낮춰야겠죠. 그렇다면 식물성 콜레스테롤을 먹어라라고 하셨는데, 오 교수님, 식물성 콜레스테롤은 좋은 건가요? 예, 그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데요. 이 식물성 스테롤이 그 콜레스테롤 비슷해요. 모양이. 그래서 이 드시고 나면은 그 콜레스테롤 흡수를 어느 정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이 식물성 스테롤로 오히려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그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과류 종류인데요. 근데 이게 견과류가 사실은 또 지방량이 꽤 있고 칼로리도 있어가지고 먹을 때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정도의 하루 권장량인데요. 이게 좀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주먹 한 줌 정도 챙겨서 먹는 게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은 기름은 기름으로 대체해라 이런 말씀인데 식물성 기름이 그러면 집에서 요리하는 그런 기름인가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코코넛, 올리브유 다 해당되나요? 궁금한데요. 네, 식물성 기름이 당연히 좋죠. 식물성 기름에는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불포화지방산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 3과 6이 있는데요. 오메가3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고기 생선의 기름을 짜서 만든 건데 오메가6, 오메가6에도 그런 들기름 같은 오메가6에도 실제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식물성 기름이 다 좋냐? 그건 아니고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팜유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팜유는 과자를 튀기는 데 사용한다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마실 때 프림의 재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음식을 드실 때 이런 팜유라든지 코코넛 오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견과류 오일 옆에 또 보면은 버섯이 보이거든요. 네. 버섯도 좋은 건가요, 교수님? 미국 심장의 학회가 그 선정한 LDL 낮추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근데 왜 그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식물성 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도 좀 억제시키고 대사도 좀 늘리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권할만 하고요. 여기 같이 있는 게 여기 통곡물들이 같이 있죠. 이 통곡물들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처방전 두 번째입니다. HDL을 높여라. 좋은 라고 콜레스테롤이죠.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네, HDL 콜레스테롤, 즉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까 홍 교수님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술을 드셔도 H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술을 드셔서 HDL 콜레스테롤을 올릴 것이냐? 그건 아니고 술을 드시면 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또 같이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간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중성지방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또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치료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체중의 감소, 그다음에 혈압 조절, 그다음에 혈관의 기능을 더 개선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적어도 연속해서 건너뛰지 않고 일주일에 4회 이상,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분주히 움직이는 게 좋다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활동량을 더 많이 늘리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걷더라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행동을 크게 하면서도 걷는다든지 또 뭐든지 하든지 음악을 들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가는지를 보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예전에는 TV를 켜면 직접 TV 앞으로 가서 볼륨을 돌리고 채널을 돌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죠? 리모컨을 쓰잖아요. 전화기를 받으러 가면 거기까지 가서 받았는데 지금은 핸드폰에서 누워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리모컨하고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칼로리가 2,600에서 6,000 칼로리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방량으로 계산했더니 약 400 내지 600g의 지방이 몸에 쌓이는 효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활동량을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서도 계속 움직이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딱 보시고 나서 오늘부터 운동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주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유산소 운동에 걷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니스, 수영, 자전거 타기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의 강도나 또 지속 시간 이런 것들도 잘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시작 전에 반드시 한번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문제는 어떤 분들이 오늘 이거 보고 난 뒤에 오늘 당장 산에 가서 한번 등산하겠다 갔다 오시고 몸살 나서 한 일주일 알아 놓으시면 그 사실 일주일 동안 운동 못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까 이기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리모컨 좋은 거고요. 또 주차를 하러 갔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가서 꼭 그 백화점이나 뭐 이 대형마트에 앞에 대시려고 그러지 말고 멀리 한가운데. 4층 제일 꼭대기 이런 데 되시면 주차 자리가 텅텅 남아 돌아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차 망가질 염려가 없죠. 문콕도 없으시죠. 네. 거기서 걸어오느라 운동되죠. 그렇네요. 생활 속에서 그걸 하셔야지 되지. 꼭 이거 뭐 어디 러닝머신 하러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운동량이나 활동량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주차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있는 자리. 4층으로 가세요. 맞습니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처방전 보도록 할게요. LDL이 문제라면 약으로 관리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약 드셔야 한다 그러면 환자가 된 기분이고 이 어떻게 약 안 먹고 버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물론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식습관 또는 운동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 약 안 드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요. 단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낮으면 낮을수록 재발률을 낮출 수 있고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약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뇌졸중, 뇌경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재발하는 분들 한번 보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1번 원인이 뭐냐면 약 제대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한 1년 정도 드시고 나니까 한 50%는 약을 그냥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재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생활 습관으로 완벽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워낙 요새 약들이 좋고요. 굉장히 한 알만 드셔도 충분히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 친정엄마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혈압이 있으신데 그 고지혈증 약을 자꾸 끊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뭐 당뇨도 오고 간도 나빠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의사가 권하니까 약을 좀 드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 별 증상도 없는데 끊어도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두고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몸에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뇌졸중이나 뭐 여러 심근경색증이 오는데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뭐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거가 무서워서 차를 안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는 필수적이니까. 네. 이 고지혈증 약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혈당을 조금 높이고 그다음에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고요. 혈당을 높이는 정도도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이 무서워서보다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약을 끊고 나서 증상이 없어 괜찮다고 그렇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80% 정도가 80% 이상이죠. 그 콜레스테롤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먹어주는 게 그런 합병증이나 사망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 정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평생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저희 엄마가 꼭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잘하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약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약을 중단하는 경우 어려운 게 바로
고지혈증 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게 되면 거의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새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지를 몰라볼 정도로 체중을 확 뺐다든지 음식을 다 바꾸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 간혹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약이 부작용보다는 이로운 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드시라고 권해주셨는데요. 그럼 약을 먹을 때 잘 관리해야 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은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이렇게 먹는 게 좋을까요, 맞춰서. 손 교수님? 네, 약 먹어보면 저거 참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지혈증 약제는 저희들이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 약제, 또 흡수를 억제하는 에지티마이브 계열, 또 중성지방을 낮추는 파이브레이트 이런 다양한 약제가 있고요. 환자분들의 어떤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이 약을 다양하게 쓰게 되는데 옛날 약들은 사실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서 먹고 나면 금방 이게 체내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합성이 되는 밤에 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드시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잘 때 그냥 잠이 들어버리면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반감기가 긴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제를 스타틴 계열 특히 반드시 밤에 드시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이제 어느 때나 편리할 때 드셔도 되고요. 또 파이브레이트 같은 약제들은 저희들이 식후에 금방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식사와 관계없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약제를 선택을 할 때 주치의나 우리 약국에서 충분히 이 약제에 대한 복약 지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가급적이면 빼먹지 않고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고지혈증 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주치의와 상의하라. 약을 먹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세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죠? 너무 좋아서? 약 평소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대체할래.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약으로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이 된 이유가 있죠. 근데 또 약을 드시고 계신데 옆에서 고지혈증 있다니까 내가 이거 하나 더 먹어봐 몸에 좋아하고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이 더 높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메가3 드시면서 거기다 크릴 오일이라고 또 드시고 거기다 가마 리놀릭산이나 이런 걸 기존에 드시는 약이 또 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 성분이 막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복통이나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효과도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추출립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그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데 그 혈소판이 응집되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에다가 거기다 또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면은 어디 가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발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피가 철철 넘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맞아요. 네, 주치의분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관리해야 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약 절대 끊지 말 거.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이 내용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네. 고지혈증 약은 실제로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스타틴의 약은 복용을 하시고 나면 치료적 농도까지 올라가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면 충분히 도달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약을 끊으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수치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지혈증의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혈액 내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에라도 그런 동맥경화성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하루 이틀만 해도 갑자기 그런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심근경색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임의로 단 하루라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